어제 제가 2부에서 조선일보 개헌 등장 이런 칼럼을 했죠. 조선일보의 강천석 고문이 이제 이재명이와 윤이 다 극단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개헌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요래 슬쩍 띄었어요. 어제 나경원이가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개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총선이 있던 4년 전에 그때 저희가 앵그리 블루를 동원해서 총선에 개헌 이야기를 꺼낸 황교안이 그리고 김무성 일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개헌 안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황교안은 종로 선거에 쫓아다니면서 낙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을 반대하는 거는요. 이 사회에 개헌으로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여도 살고 야도 살자라는 개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이 진보 좌파와 같이 공존해서 나눠먹자라는 그런 개헌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를 했을 때 한국에서 저 운동권 출신 진보 좌파를 저 웰빙 그야말로 기득권의 앞잡이격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저런 것들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요, 개헌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친북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하는 원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쪽은 완전히 운동권으로 단련되고 친북 주사로 단련된 집단이고 한쪽은 그야말로 출세하고 돈 벌라고 입신양명하려고 국회의원 한 사람들인데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장사꾼하고 이념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하면 안 된다. 또 이 나라가 안 그래도 기득권의 나라인데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좌우 기득권들이 나눠먹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그야말로 기득권 뜻대로 다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 개헌은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개헌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자, 그런 등의 이유로 지금 개헌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가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2공화국입니까? 자, 그 민주당이 4.19 이후에 잠깐 1년쯤 집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장면은 수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쯤 처박혀 있었잖아요. 그러니 북한이 쳐들어오면 대응이 그런 유언적 체제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조선일보가 어제 개헌 이야기하니까 나경원이가 나와서가지고 윤석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뿐만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자, 이 여자는 이제 앞으로 개헌 깃발맨자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이가 솔직히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꿈은 대통령이 아니라 개헌해서 보수 정당에서 하나의 자신의 영역을 나발이를 계속 누려가자 이런 의도로 이 말을 한 거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을 받자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같이 해야 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사회 룰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가 공식적으로 개헌 언급을 하자 자기 여권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내려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나경원이가 대선에서 자신이 끼어들 공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헌을 해서 나눠먹기 위해서 자기 몫을 챙기자는 겁니다. 지금 4년 중임을 조국도 이야기하고 나경원도 이야기하지만 막상 개헌이 진행되려면 4년 중임이 아니라 나눠 먹을 게 많은 이원 집정부제로 가게 될 거다. 그러면 왜 4년 중임이라냐? 지금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 하면 쏙셈이 보이니까 개헌을 끌어내기 위해서 4년 중임이라 말을 하는 거지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100% 4년 중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혁명 21당을 할 때 21년이었습니까? 우리가 당을 창당하고 21년에요. 국회 앞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못하라고 금지했습니다. 6월 1일 개헌 반대를 외치면서 여의도부터 서강대교에서 당사까지 당시 한 400명 이상이 걸어왔죠.
경찰하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는 우리가 완전히 찍어놨습니다. 앞으로 개헌 소리 더하면 이제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부에서 이재명의 개딸들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대표 출마할 거로 예상되는 한동훈이가 위드 훈이 해가지고 최근에 이 팬클럽을 4배나 늘렸다는 거예요. 숫자를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한동훈의 팬덤이 개딸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위드 훈이라고 그 팬 단체라는 데서 이제 반박 글들이 수십 개가 게재됐어요. 위드 훈이 안에서 행해지는 개딸몰이 내부 총질 그만하자면서 어떤 주제에 과열된 분위기 휩쓸리는 상황이 왔을 때 진정하자, 차분해지자, 요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한동훈 축출이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가지는 세력 중에 윤석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건 팩트다라고 말하면서 일부 친윤과 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한동훈 축출의 주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한동훈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모였다. 그래 내가 물어봅시다. 한동훈의 가치가 기껏해야 외노자 수입입니까? 필리핀 이모들 수입하고 조선소 외노자로 다 바꾸는데 기여하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아닌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한동훈 죽이기가 너무 아프고 화가 나는 거다. 그래서 팩트 체크하고 공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개딸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지난번에 국회 담벼락에 총선 패배 이후 한동훈이가 물러가고 난 뒤에 자, 이 한동훈 팬클럽이라는 것들이 화환 갖다 놓는 꼬라지 보고 또 한동훈이가 무슨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읽는 척 하는 거 보고 그딴 식의 정치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팬클럽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판에 보면요. 상당히 비루해요. 좀 될만하면 거기 가서 줄 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브로커도 숱하게 보수판에 다음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 건가 찾아다닙니다. 여기에 신이나 의리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확률, 요즘 프로야구 보면 뭐 이길 확률 몇 프로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그런데 확률이 누가 높느냐에 따라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팬클럽 흉내를 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보수판에 아주 고질적인 아스팔트 브로커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아스팔트 브로커들이라는 것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거의 실체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사람 기껏 몇백 명 동원하면서 그걸 가지고 정치판에 붙어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선 때마다 장사질을 해먹죠. 자, 그런 것들이 좀 붙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뭐 지금 7만 명을 넘어간다. 과거에 18,000명인데 한동훈이가 팬클럽이 지금 7만 명을 넘어간다. 과거 18,000명이었는데 많이 늘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하면 개딸들이라는 거는 그래도 삐뚤어진 이념이라도 있습니다. 솔직히 한동훈이한테 무슨 이념이나 있습니까? 팬클럽을 하려면요. 이념이나 제대로 갖추고 하세요. 그건 팬클럽이 아니라요. 그냥 될 만한 사람 따라다니는 찌질이들이에요. 자, 이해찬이가 이 늙은 사람이 살아서 지금 험한 입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제 영등포의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강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인연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3년이 길다라고 한 국민의 요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처음부터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근데 제대로 안 싸우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정권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정치판에 해먹을 거 다 해먹었죠. 교육부 장관의 총리에다가 민주당의 당대표에다가 대통령 빼고는 해먹을 거 다 해먹었어요. 자, 그런 이해찬이가 지금 제야의 또 민주당의 배후에 병풍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적 지위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계획이 착착 짜여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끌어내려라는 이해찬의 말은요. 그걸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벌써 간을 받고 굉장히 취약하고 허약하고 방어 능력도 없으니까 이때 총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일종의 작전 개시 신호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